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 기자 양은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입 후보자에 대한 언론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 공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의사항 오픈 채팅방 개설 공약입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공약의 설명과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의 전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는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함으로써 학부생들이 알아야 하는 학교의 새로운 생활 정보와 활동 프로그램들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전달할 것이며 학생들이 건의사항 또는 불만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톡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며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 중에 즉각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올라온 부분들을 저희 학생회에서 그 부분들을 파악하여 그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는 당연히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생회에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번개 모임 플러스 친구 공약입니다. 건의사항 오픈 채팅방과 더불어 번개 모임 플러스 친구도 개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이미 개설하셨는데 또 다른 플러스 친구 공약을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소통의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면 소통과 비대면 소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픈 채팅방 형식은 비대면 소통으로서 익명성이 보장되며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학부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건의사항과 불만사항을 토로했을 경우에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세세한 부분까지 터치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번개 모임 플러스 친구라는 대면 소통 형식의 채널을 두어 비대면 소통의 단점을 보완하여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최대한 학우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과 번개 모임 플러스 친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술 공약입니다. 다음은 우물한 개구리의 탈출과 너도 나도 멘토링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공약이 생기게 된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은 어문 계열과 경상 계열 학과가 통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두 학부 간의 공통된 특징이 존재하기에 하나의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속한 모든 학우님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을 더 발전시키고 얻어가기 위한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학과의 학우님들이 자신의 학과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며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 및 생각의 견해를 넓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현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각 학과 간의 교류와 소통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속한 학과 간의 연결고리 수단을 가질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첫 시행의 발걸음으로서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속한 각 학과별 회장님과 협의를 통해 과별 공지를 부탁하고 오픈 채팅방 및 플러스 친구를 통하고 대자보를 붙이는 형식으로 홍보하여 각 과별로 신청해주는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4에서 5인 기준 5에서 6개의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제가 다르고 학우분들의 관심 분야가 다른 만큼 각 팀이 활동한 내용을 학기 중에 하루를 잡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다른 팀들은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식의 공유가 이어졌는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줄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다방면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겠지만 단발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확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공약의 취지입니다. 학과행정실과 협의해 프로그램 장학금이 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장학금 수요에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장학금 수료의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라는 부분이 어문계열과 경상계열로 나뉘면서 융복합적 사고를 위하는 시대의 발걸음에 다가가야 하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 가지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보장되어 줘야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의 학생회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장학금의 여유분을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학과행정실과 협의한 후 프로그램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학과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학과행정실에서는 예산을 지급받는 형식이라 장학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께서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처음에 제가 지금 경영학부로서 1사학번 편입생 출신인데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의 학과 행정실을 찾아갔을 때는 프로그램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지급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그거는 글로벌 경영학부 한에서에 대한 예산이었지 제가 학장님을 따로 배웠을 경우에는 그 학장님께서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전체 학우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공약에 넣은 것입니다. 네, 각 과마다 프로그램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멘토링을 하는 학생 중에서도 각 학과의 프로그램 장학금 배분에 따라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통일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처음에 공약에 내건 그 의미에 맞게 프로그램 장학금이 여유분이 생기면 프로그램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장학금이 여유분이 생기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거지 기존에 있는 멘토링 시스템과 프로그램 장학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공약집에도 여유분이 생겼을 경우에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명됩니다. 그럼 어떤 과는 여유분이 생겼는데 어떤 과는 여유분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장학금으로서만 바라보면 통일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 가지는 글로벌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과별로 통일되어 있는 이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적 사고를 원하는 시대에 발걸음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 프로그램 장학금만을 위해서 이런 형식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고 다른 학과 간의 교류를 통해 소통하고 싶어하는 학우분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굳이 그 프로그램 장학금만을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 근본이 되는 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학생들은 조금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 공약입니다. 서건 경상과 팀플룸 사석화의 고질병 해결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되는 이 팀플룸 사석화 문제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모든 사람들이 내건 공약이니만큼 이 공약이 가지는 무게가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석화의 문제성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다수가 알고 있을 만큼 큰 문제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은 비상대책위원회로서 학생들의 편의와 문제점을 다루기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역대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서 출마한 후보들의 팀플룸 사석화 공약과 제가 내건 공약과의 차별성에 집중하기보다 이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팀플룸을 개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팀플룸을 사적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학우들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놓고 봤을 때,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 학우님들에게 사적 공간으로서 남용된 공간을 치움으로써 공부할 학우들의 권리를 챙기는 것이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정숙 요원 배치를 통해 시간별 경고 메시지와 퇴장 조치를 통해 사석화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정숙 요원은 학생의 간부 또는 학부님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숙 요원을 희망하시는 학우님들은 오픈 채팅방, 대자보 등을 통해 알리고 번개 모임 플러스 친구,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학과 행정사무실과 협의를 통해 근로장학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경우 추진할 것이며, 학과 내 요요장학금이 제공되는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내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석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16시에서 20시 사이에 집중한다 하셨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가장 집중되는 시간을 16시에서 20시로 잡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자리를 잡아 놓아야 사석화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밥을 먹고 온다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커피를 한잔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리를 잡아 놓는 시간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숙 요원 배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떤 자리는 이 자리 사람의 것이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집중되는 시간과 집중을 안 하는 시간으로 나눠지기보다 사석화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점이 16시에서 20시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은 자유 정해진 장소에서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약의 명칭인 흡연은 자유 정해진 장소에서라는 뜻은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양자의 권리를 지키며 올바른 흡연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비흡연자들의 경우에는 간접 흡연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통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흡연 구역이 멀지 않으면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에 설치되고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마땅하며, 날씨로 인해서 발생되는 눈과 비에 대한 피해를 막아주는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이 양자의 권리가 똑바로 지닌 채 흡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서건 경상관 2층 주차장 부근에는 흡연 구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학우님들은 2층 통로 정면, 주차장 뒤쪽에서 많이 흡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학생회에서 일주일간 특정 요일을 정한 뒤 시간표를 만들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수업의 시작과 마지막 시간에 올바른 흡연 문화 캠페인을 형식으로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적 측면으로서 흡연 구역을 정확히 알려주는 편말을 만들어 진행되며 정확한 바운더리 라인을 표시할 것입니다. 캠페인이 진행되어서 흡연자들이 불만을 좀 가질 경우에는 학장님과 협의를 통해 흡연 경상관 2층 통로 정면 주차장 뒤쪽 구역을 흡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 흡연자들의 이동에 대한 용이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자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는 적정선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럼 학생회가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양해를 구한 후 이를 시행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경우에만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틈틈이라는 부분이 이제 일주일간 특정 요일, 즉 예를 들면 월, 화, 수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이 부분을 파고들 것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이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부분이 이제 흡연 구역을 정확히 지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흡연자들이 흡연 구역을 정확히 찾아가고 그 부분이 이제 이동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 캠페인을 통한 흡연 문화의 올바름을 찾을 것인데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학생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러한 간이 칸막이 설치를 통해서 이제 흡연자들의 권리를 좀 찾아줄 계획입니다. 직접 학생회가 완료했을 때 안 되는 사항이 간이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간이 칸막이를 설치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학우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순서가 맞지 않나 싶은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장님과 협의를 우선적으로 했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드는 부분에 한해서는 학장님도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좀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먼저 간 뒤에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써서 이제 간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저에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이지 어떤 부분이 처음이 돼야 되고 후가 돼야 되는지는 생각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이 너무 많으면 간부들이 일일이 찾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흡연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흡연자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흡연자들에게 계속되는 인식을 좀 심어준다면 그 흡연자들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야 비흡연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인식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일일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편말을 만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비즈니스 날에 대한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세계인의 날, 글로벌 비즈니스의 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을 만들고자 한 취지 자체가 현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라는 가장 큰 대학, 이 외국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학이 외국 학생들과의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여 또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내 외국 학생들 간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라는 명칭의 의미에 맞게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의 장은 꼭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학교라는 비교적 작은 사회 내에서 내 외국 학생들 간의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역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좋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당선이 되어 세계인의 날을 개최한다면 내 외국 학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학우 또는 같은 국적을 가진 학우분들이 팀을 형성하고 그들이 교류하며 경험하고 준비한 부분들을 장기자랑 및 콘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내 외국 학우들 간의 교류를 가질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기 중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외국 학생과 내국 학생들의 만남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자보와 오픈 채팅방, 학과별 공지를 통해 알리고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학생에서 서로 간 매칭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매칭을 통한 인원은 4인 이상 6인 이하가 되도록 하며 인원 구성원 중 한국 학우의 영어 실력을 고려하고 중국어 실력을 고려해서 그 매칭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 국장님과 협의 결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장기자랑 및 콘테스트의 심사위원으로서 도와주신다고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한 팀들 중에 가장 많은 교류와 준비를 한 팀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고 세계인의 날에 참가한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의 모든 학우들을 대상으로 행운권 추첨까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외국 학생들과 교류를 희망하는 학우들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날이며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 간의 축제의 장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학생이 한 팀이 4명 이상 아니면 6명 이하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한국 학생의 중국어 실력, 영어 실력을 고려해서 선정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어문적 실력이 낮다면 참여조차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언어의 장벽이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외국 학우들과 한국 학우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 간격이 좀 더 멀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부분을 좀 해소시켜줄 필요성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학우들의 외국어 능력 실력이 곧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으로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학생들이 있기에 외국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일지라도 이러한 4인에서 6인 이하의 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참여를 못하고 언어 능력이 높은 학생들만 참여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공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큐브 프린트기 용지 부족 해결에 대한 공약입니다. 큐브 프린트기가 용지 부족이란 이유 말고도 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고장과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A4 용지 부족 말고도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또 렉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는 제가 큐브의 렉 오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의 와이파이와 같은 전파 문제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설 관리팀 및 또는 관련 통신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용지 사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시험 기간에도 용지가 즉시 조달 가능한가요? 네,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라는 대학 학과가 비상대책위원회로 불안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큐브 프린트뿐만이 아닌 일반 프린트의 용지가 좀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진 채로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의 불편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큐브 프린터와 일반 프린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용지가 항시 구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큐브 프린터 업체 또는 일반 프린터 업체에 문의를 하여 추가 용지분을 저희 학생회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갑자기 급격스럽게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큐브 프린터나 일반 프린트에 저희 학생의 번호를 남겨두어서 번호를 통해 전화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원 경상관 사물함 이용 기간 단축에 대한 공약입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구글 폼 또는 네이버 폼, 그리고 학생들과의 심층 인터뷰라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사물함 사용 기간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학과별로 나누어진 사물함들을 각 학과의 회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듣고 학우분들에게 이러한 피드백을 받은 부분들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만약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기존의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다면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위 공약은 이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 공약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셔서 의사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바로 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분들께서 백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분들 백지 나눠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물함 단축 관련된 공약인 것 같은데요. 확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빈 사물함을 최소화하여 이제 그런 사물함의 회전율을 높인다는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회전율을 높인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다는 형식으로 다가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그 사물함에 빈 공간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서 사용되는 사물함이 없게 모든 학우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물함을 사용하는 사람들 한해서도 1년 동안 진행되거나 6개월 동안 진행되는 그 기간의 문제성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물함 사용의 빈도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사물함의 일정량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학생회가 체크를 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물함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그 사물함을 치워줄 수 있냐, 이러한 부탁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학우들의 사물함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기회를 못 받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것으로 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 주셔서 좋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21시 40분부터 계속 과학기술대학 입후보자에 대한 정책 토론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